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2020년도 저희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일부 원가 관리회계 해설 강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작년도 2020년도 문제를 보면 일단 난이도는 제가 19년도에 비하면 20년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19년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 보는데 이제 20년 시험에서 여러분 제가 특징적인 거를 먼저 첫 번째 거를 좀 얘기해 보자면 보통 우리가 세무사 2차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 주제 하나, 관리 회계 주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원가 하나, 관리 하나 나오면 보통 여러분 다 전략이 원가가 쉽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 원가를 정확히 맞추고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풀어 나가고 이게 우리 보통 전략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이 문제 한번 보겠지만 2020년도는 원가가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려웠다기보다는 이게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원가가. 그러니까 3번은 지금 원가 문제고 4번이 관리 문제인데 둘 다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다기보다는요.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해설하면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작년 2020년도 문제가 지문을 정말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약간 여러분이 그러니까 단어 몇 개나 문장 몇 줄을 뭐 대강 읽는다든가 대강 내 지레짐작으로 그냥 넘겨 짚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틀리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강의 잠깐 짧게 진행하면서 3번, 4번 문제 다 이거를 뭐 다 풀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떤 점에 착안해서 좀 봤어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 조금 여러분이 소홀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실수하지 마시라고 잠깐 그런 부분들만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시험은 관리보다 원가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 출제 의도를 좀 파악하기가 모호하지 않았냐 싶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를 되게 꼼꼼하게 읽으셨어야 돼요. 제가 항상 원가 시험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이상 올라가면 이게 회계 시험이라기보다 좀 약간 국어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번도 약간 좀 자료를 좀 꼼꼼하게 보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같이 문제 읽어보면서요, 이제 여러분 어떤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좀 그냥 대강 흘리시면서 읽으면 안 됐는지 그런 것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제 3번은 저희 이제 해설에 제가 주제에 써놨지만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보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러분 이 정도에서 시험이 끝났다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 문제가 여러분 2번 자료에서 절단부 조립부가 있죠. 우리한테 여러분 절단부 조립부가 이게 지금 제조본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얘 내용이 지금 현재 잠깐 그려보죠. 자, 절단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얘가 작업을 3가지를 진행해요. 우리 3번 자료에 가보시면 작업이 107번, 201번, 202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거 작업 원가표를 좀 그려볼게요. 우리는 현재 이 공장에서 지금 107번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보실게요. 107번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저희 201번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번 작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상황이 여기서 끝났다 이러면, 그러니까 제조문 2개 있고 작업 우리 3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내용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그냥 1차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1차에도 이런 경우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거 없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거 없이 쉽게 푸셨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하나가 붙죠, 마지막에. 자, 이 1번 자료에 동력부가 붙어요. 동력부를 우리한테 지금 보조 부문이라고 하면서 동력부 하나를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문제 3번이 조금 까다로워졌던 거는 여기에 동력부가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동력부가 붙는다고 해서 이게 막 크게 내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보조문 보조문 여러분 2개도 아니고 보조문 1개니까 보조문이 2개 된다 치면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 이런 거라도 고민해 보겠지만, 얘는 지금 보조문이 하나니까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배분법 이런 걸 쓸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 보조문이니까 비교적 보조문이 있다고는 하나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그 정답에도 잠깐 썼지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장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 중에 당연히 정답은 출제하신 분이 이 상황에서 의도한 방법일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출제자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원가 계산 방법을 의도했는지를 이제부터 맞춰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출제자가 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줬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원가 계산 방식이 있고 출제하신 분께서 이거를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줬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되게 짧게 얘기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게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원가 계산 방법을 써야 되냐, 이걸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지금부터 이제 문장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맞춤 가구를 주문 생산해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세무가 하나의 보조분, 동력 부분 줬고요. 그다음에 제조업무는 우리 뭐 절단부, 조립부 줬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나오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래요.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이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할 겁니다. 그렇죠? 정상이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동력부의 원가는, 여러분 우리 동력부가 이 보조분이 동력부였거든요. 예? 그렇죠? 자, 우리 동력부에 대해서 뭐라고 저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력부는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부 기준으로는 전력 사용량을 제시했고요. 전력 사용량을 배부 기준으로 해서 제조 부분으로 뿌릴 건데 단일 배분율법을 쓰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단일 배분율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동원가, 고정원가 나누지 말자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작년에 시험 끝나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고정원가, 변동원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잖아요. 고정원가가 총액 21만 6천에 변동원가가 킬로와트당 2원인데 이게 지금 원가가 따로 구분돼 있으니까 이게 이중배분율법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원가를 따로 구했냐 뭐 같이 구했냐 이런 게 지금 단일 이중이 아니라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은 배부 기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부 기준을 하나를 쓰면 다 단일이고요. 배부 기준을 두 개 쓰면 이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배부 기준을 잡을 때 21만 6천 원 얘한테 배부 기준 따로, 그 다음에 얘한테 배부 기준 따로, 이렇게 가면 얘가 이중 배분율법이에요. 단일 배분율법은 원가는 내가 비록 변동과 고정을 나눠서 구하더라도 얘를 묶어놓고 배부 기준 하나를 물리면 그건 단일 배분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줬으니까 원가를 하나로 묶어놓고 배부 기준 하나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단일 배분율법이 맞다고요. 저 지금 배부 기준 저희 하나 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제조 부분도 역시 단일 배분율을 이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할 거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제조 부분 쪽을 줬습니다. 제조 부분 쪽도 우리한테 현재 단일 배분율법을 쓰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자, 절단부는 기계 시간. 우리는 배부 기준으로요. 절단부는 기계 시간. 그다음에 우리 조립부는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줬네요.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 세무가 개별법을 이용해서 재고자산 평가할 거고, 이미 정상 개별이라고 줬잖아요. 그다음 회계연도는 뭐 1년치를 줬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문제를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동력부의 X 2년도 연간 원가 예산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게 예산이니까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추정한 수치라는 거고요. 그렇죠? 1월 1일 날 추정한 수치들은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이 문제가 지금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했거든요. 단일 배분. 제가 여러분 단일 배분율법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를 이렇게 묶어놓고 같은 배부 기준 한 개를 쓰면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 고정이 나눠 있다고 이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묶은 다음에 배부 기준 하나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력 부분의 원가가, 자, 우리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제가 표시해 보죠. 자, 얘의 원가로 우리가 21만 6천 원에다가 킬로와트당 2원을 제시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킬로와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얘는 모르겠지만 체크는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절단부는요. 그럼 절단부는
보조문 원가 뭐 배분 전 제조 간접 원가로 60만 원, 31만 1,000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직접 노무 시간, 뭐 기계 시간 뭐 이런 거 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료를 볼 때 이게 쉽게 막 보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여러분 2차 시험은 제가 실제인지 예산인지 좀 구분하면서 보시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당연히 방과로 1번 얘도 예산이었고요. 그다음 얘도 뭐라고 주냐면 예산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초에 잡은 예산이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연초에 잡은 예산, 여러분 그 얘 지금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분을 쓰는 게 맞잖아요. 예정배분은 예산으로 잡는 거고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저희가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얘 지금 예산입니다. 예산을 뭐 어떤 조업도로 나눠서 우리가 예정배분율을 잡을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그다음 여러분 얘도 예산을 어떤 조업도로 나눠서 예정배분율을 잡을 거고요. 얘도 예산을 어떤 조업도로 나눠서 예정배분율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일단 한번 가보죠. 자, 절단부는 우리한테 얼마 줬냐면 60만 원이고 31만 1,000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예산이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예산이라고도 한번 써볼까요? 얘 지금 예산이고 여러분 얘도 예산입니다. 60만 원. 그럼 여러분 얘도 31만 1,000원.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얘를 조업도로 나누어서 예정배분율을 구할 건데,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절단부는 지금 아까 자료에서요. 절단부는 기계 시간이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고 조립부는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라고 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절단부는 기계 시간, 조립부는 노무 시간.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얘가 예산이 60이고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배분율은 1월 1일 날 잡는 거고요. 제가 1월 1일 날 잡는 예정배분율 1월 1일 날은 예산밖에 모르는 거죠. 실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원가 계산은 예정배분율을 써야 되는데 예정배분율은 1월 1일 날 잡는 거고 1월 1일 날 예산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예산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얘로 바로 나누거나 얘를 바로 나눌 거냐가 문제죠.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얘가 있거든요. 동력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그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예정배분율을 얘도 잡고 얘도 잡은 다음에 배부 차이를 얘도 구하고 그러니까 예정배분을 우리가 얘 따로 한 다음에 배부 차이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크게 봤을 때 아니면 그 얘는 배부 차이를 별도로 구하지 않고 배부 차이를 얘랑 얘만 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요. 여러분 그 과연 이 동력부도 배부 차이, 그러니까 동력부도 우리 별도로 예정 배부를 해서 배부 차이를 구할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만 예정 배부를 하고 배부 차이를 여기서만 구할 건지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봐서는 이 자료들만 봐서는 이제 우리 3번 자료는 실제 자료라고 줬는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리가 지금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그러니까 예정 배부를 얘도 하고 그럼 배부 차이도 얘도 구하고 이런 방법인 건지 아니면은 얘랑 얘만 예정 배부를 해서 배부 차이를 얘랑 얘만 구할 건지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리가 그거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이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시험에서는 항상 그 뭐가 있냐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풀이 방법이 아직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요구사항을 정확히 인지가 안 된다던가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를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으면 뒤에 물음까지 여러분 끝까지 한 번만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좀 감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거를 제가 사실 이 원가를 107, 2021, 2020이 어떤 식으로 배부해서 가야 될지를 사실 지금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쪽에 오히려 있다고 봐요. 그 물음 3,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 시험장에서 풀었다면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근데 물음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물음 내용을 대강 한번 쓱 읽어봤더니 여러분 얘가 나오거든요. 물음 3번 가보세요. 자, 물음 3번 자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한 후에 자, 우리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지금 어떻게 줬냐면 절단부와 조립부가 각각 72만 원, 356, 400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보세요. 지금 실제 제조간접 원가를 우리한테 얘랑 얘만 제시했거든요.
문제는 물음 3 자료에서 얘한테는 실제 제조관자본가를 안 줬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부 차이라는 거는 기중에 예정 배부를 대강한 다음에 연말에 실제 원가가 나오면 그 둘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방금 봤을 때 얘랑 얘한테는 실제 제조관자본가를 줬습니다. 얘는 지금 실제 제조관자본가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 차이는 못 구하는 거잖아요. 실제 원가가 없는데 어떻게 배부 차이를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물음 3번 자료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물음 3번 자료를 보고 물음 3번에 있는 자료를 보고 나니까 실제 제조관자본가를 얘랑 얘는 제시했는데 얘는 지금 실제 제조관자본가가 없다는 게 아마 배부 차이를 얘랑 얘만 구하고 얘는 배부 차이를 별도로 이제 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니, 얘도 배부 차이 구하려면 얘도 실제 원가 줘야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물음 3번 자료에 얘는 실제 원가가 없고 실제 원가가 얘랑 얘만 있으니까 우리 배부 차이는 얘랑 여기에서만 구해지고 얘는 별도의 배부 차이 같은 거 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방식에 맞춰서 풀면서 가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별도로 배부 차이를 구하지 않겠다는 건 얘한테 예정 배부 별도로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 배부를 얘랑 얘만 해가고 얘는 별도로 저희가 예정 배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서 풀어가는 게 이 문제의 어떤 취지상 맞는 것 같다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것 같다고요. 이 문제가 끝나고 여러분 작년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다른 방식의 풀이 방법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틀렸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쓰신 방법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우리 문제는 결국 답은 출제자가 어떤 방법을 의도했냐가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수많은 방법들이 뭐 논리적으로 보면 크게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출제가 그걸 의도하고 낸 게 아니니까 답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 3번 데이터에서 우리가 자료에서 실제 원가가 얘랑 얘만 제시돼 있고 얘는 없으니까 우리 여기는 배부 차이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예정 배부 하지 말고 예정 배부는 얘랑만 해가는 뭐 그런 풀이일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끝낼게요. 그냥 우리 이게 여러분 이 문제 3번이 길만 잘 이제 읽으셨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라는 길만 잘 잡으셨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길을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길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풀이 방법들도 사실은 좀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가거든요. 이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제가 예정 배부하지 않고 얘랑 얘만 할 거니까 이 원가는 예산을 털어서 얘를 줘버릴게요. 그냥 그렇죠? 제가 얘는 예정 배부하지 말고 예정 배부는 얘랑 얘만 할 거니까 여기는 예산을 털어서 얘를 줘버리자고요. 그냥 그렇죠? 자, 이제부터 우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동력부의 원가를 먼저 구하죠. 동력부는 21만 6천에다가 킬로와트당 2원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거 1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절차가 여러분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 구하는 거니까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 구하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체 그림이 전체 절차가 1월 1일 날 예정 배부를 구하는 거고 예정 배부는 다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예산 보셔야 돼요. 예산. 그렇죠? 예산 볼게요. 자, 나는 1월 1일 날 고정 제조관자본가 21만 6천에 변동 제조관자본가는 킬로와트당 2원 예상했거든요. 그럼 이제 몇 킬로와트가 돌아갈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 예산을 좀 볼게요. 자, 2번 보죠. 여러분 절단부는 우리한테 야, 나는 5천 기계시간 돌 건데 시간당 2킬로와트 줘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천 시간 돌 건데 시간당 2킬로와트 줘야 돼라고 하니까 절단부가 얘한테 요구하는 거는 10,000킬로와트입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얘는 800시간 돌 건데 2.5킬로와트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800시간에 2.5 하면 얘가 2,000킬로와트네요. 얘는 800시간을 내가 기계시간을 돌 건데 기계시간당 2.5킬로와트가 필요하니까 곱하면 얘가 2,000킬로와트거든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야, 나는 10,000킬로와트를 줘야 돼라고 얘기하고요. 야, 나는 2,000킬로와트를 줘야 돼라고 1월 1일 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12,000킬로와트를 생산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오죠. 예산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21만 6천 원에다가 2원 곱하기 12,000킬로와트를 생산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원가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원에 여러분 12,000에다가 플러스 21만 6천 하면 얘가 24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물음 3번의 자료를 봤더니 얘는 배부 차이를 구할 수 없다. 왜냐면 실제 원가를 안 줬으니까. 그럼 얘는 별도로 예정 배부 하지 않을 테니까 예정 배부 하지 말고 예산을 털어서 얘다 줘버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요구한 게 10,000킬로와트,
얘가 요구한 게 2000kW였잖아요. 그럼 줄게요. 자, 우리 그런 논리대로 간다면 얘가 요구한 게 10,000kW, 얘가 요구한 게 2000kW니까 얘가 요구한 게 10,000kW, 뭐 이게 2000kW면 10대 2로 우리 뿌릴게요. 그럼 여러분 얘가 10대 2로 가면은 아마 얘한테 2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4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요 자리는 끝날 거예요. 얘는 이제 계산이 끝날 겁니다. 그럼 동력분은 별도로 예정 배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내세요. 이제 끝냈다고요. 얘는 제가 별도로 예정 배부를 별도로 안 하니까 예산을 그냥 뿌려주고 그냥 얘는 없애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정 배부를 구할게요.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지만 1월 1일 날 예정 배부율 구하는 거고 예정 배부 1월 1일 날 잡는 거 1월 1일 예산 갖고 다 잡으셔야 된다고요? 1월 1일이 실제 원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절단부의 제조관점 원가 예산 얘고요. 조립부의 제조관점 원가 예산 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를 배부 기준으로 나눌게요. 그럼 절단부는 현재 여러분 절단부는 80만 원이 예산이죠? 그럼 여러분 얘를 자, 절단부의 배부 기준은 우리 문제에서 기계 시간 줬으니까요. 기계 시간 예산을 쓸게요. 그렇죠? 1월 1일이니까 예산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그럼 5,000시간 쓰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5,000시간 쓰면 되겠고. 그럼 얘는 우리 똑같이 노무 시간 쓰라 그랬거든요. 조립부는 예산이 뭐 35만 4천인가요? 근데 노무 시간이 2,600시간. 얘가 우리 배부 기준 예산입니다. 그러면 2,600시간이니까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배부율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면 자, 구할게요. 절단부는 여러분 80만 원 나누기 5,000시간. 하니까 얘는 시간당 160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립부는 35만 4천 원 나누기 2,600시간. 35만 4천 원 나누기 2,600시간 하면 여러분 얘는 소수 좀 나오나요? 31만 1,000원에 30 얘가 35만 1,000원이고요. 35만 1,000원 나누기 2,600시간. 그럼 얘가 135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두 부분의 예정 배부율을 구했죠. 제가 얘는 별도로 아마 예정 배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작업원가표로 갈게요. 자, 107번, 201번, 202번 작업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노차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직접 원가는 추적하는 거라서 직접 원가 시험에 낼 방법 없다 그래. 직접 원가 무조건 줄 겁니다. 추적은 시험에 못 내는 거니까 무조건 준다고 봐야 되고요. 자, 우리 이제 실제 원가 자료가 있는데 뭐 직접 자료가 너무 제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근데 우리 4번 자료에서요. 읽어볼게요. 자, 전기로부터 2월 된 작업 107번이 단기에 완성돼서 판매가 됐고 201, 2는 단기에 착수해서 201은 미완성, 202는 완성까지 됐고요. 세무의 기초제품 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제품 재고는 없대요. 제공품에 대한 원가 자료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따질게요. 현재 상황이 107번은 방금 4번 자료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러분 얘는 전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판매까지 됐대요.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얘는 전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판매까지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얘는 지금 단기에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단기에 시작했으니까 제 시작은 체크 안 할게요. 얘는 완성까지만 됐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우리 작업원가표를 다 그릴게요. 작업원가표를 그려서 107번은 판매됐으니까 이 작업원가표는 떼다가 매출원가에 붙일 거고요. 그렇죠? 얘는 미완성 상태니까 떼다가 제공품에 붙일 거고 얘는 완성됐으니까 떼다가 제품에 붙이면 돼요. 기말 제품에. 그렇죠? 완성되고 안 팔렸으니까요. 그러면 떼다가 매출원가, 떼다가 기말 제공품, 떼다가 제품 이렇게 붙이면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 얘는 결과적으로 매출원가로 제가 붙일 거고 얘는 기말 제공품으로 붙일 거고요. 얘는 기말 제품으로 이렇게 붙일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아까 제가 읽고 왔던 자료 4번의 얘기고요. 자, 이제 끝내죠. 우리는 작업원가표 그릴게요. 107번은 작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투입한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얘는 한번 써볼게요. 자, 107번의 작업원가표는 얘는 여러분 그 전기에 투입한 원가가 있을 건데 4번 자료가 있습니다. 4번 자료에 보시면요. 그럼 얘가 전기에 투입한 원가가 이거 더하면 되겠네요. 전기에 36에 42 나오나요? 22, 22니까 42 얘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쭉 쓸게요. 그럼 얘는 전기에 이미 42만 원을 투입했고, 자, 단기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줄 거니까 좀 이따 써보고요. 그럼 201번 올해 시작했으니까 전기에 투입한 건 없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202도 올해 시작했으니까 기초는 없고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표 쓰면 되잖아요. 제가 직접 원가는 무조건 준다, 시험에 못 낸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갖다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렇죠? 얼마씩 투입했는지 저는 그냥 적을게요. 적었다고 하면 여러분 얘는 재료 원가가 30에 23. 그 다음에 얘가 10에 15. 그 다음 마지막이 20에 32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직접 원가 쪽은 다 기입했고 이제 제조간접 원가 배부하시면 되죠. 우리 첫 번째가 여러분 절단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절단부. 우리 절단부 여러분 배부 한번 해볼게요. 절단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얘는 기계 시간당 160원 배부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예정 배부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1시간씩 돌아갈 때마다 그럼 160을 뿌리는 거거든요. 예정 배부는 실제 1시간씩 돌아갈 때마다 160을 뿌리는 거니까 각각 이 작업들이 절단부가 몇 시간씩 넣어줬는지를 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 절단부가 각각 107번에 몇 시간, 201번에 몇 시간, 202번에 몇 시간씩 넣어주는지를 보면 그 시간당 160원씩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절단부가 각각 작업들에 우리 몇 시간씩 기계식 작업을 해줬는지 보고 시간당 160원 뿌리면 될 겁니다. 그 자료가 있겠죠. 3번이 실제 자료였거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절단부는 기계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 보면 되겠죠. 절단부는 얘,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107번에 1500시간, 그럼 시간당 160원, 얘도 시간당 160, 얘도 시간당 160원 뿌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해볼까요? 자, 우리 1500시간에 여러분 160원 하면은 우리 1500시간에 160원 하면 얘한테 24만 원 갈 거고요. 얘는 16만 원 가겠네요. 얘도 24만 원 갈 거고요. 그죠? 뿌려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는 24만 원, 16만 원, 24만 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립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조립부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노무 시간당 135원씩 뿌리면서 가는 거라 그랬네요. 그렇죠? 조립부는 노무 시간당 135원 뿌릴 겁니다.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조립부는 노무 시간에 비례하는 건 얘 보면 되겠죠. 우리 조립부는 예. 자, 그럼 조립부는 노무 시간당 135니까 얘 곱하기 135, 얘 곱하기 135, 얘 곱하기 135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그렇죠? 900시간에 135원, 300시간에 135원, 1200시간에 135 이렇게 뿌리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뿌려질 거냐면 또 결과만 쓸게요. 얘한테 우리 121, 500. 그 다음에 얘는 45,500. 그다음에 마지막은 16만 2천 이렇게 뿌려지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작업원가표를 다 채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1년치 계산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정 배부율 이용해서 1년치 계산 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예정 배부를 이용해서 1년치 계산했으면 내가 예정 배부율로 1년치 계산하면 뭐 예정 배부를 쓰면 빠르고 쉽게 원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실제 원가가 아니니까 연말에 가면 배부 차이 구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 배부 차이 구할게요. 근데 여러분 뭐 다 해놨으니까요. 이거 이제 지울까요? 자, 뭐 다 해놨으니까 우리 뭐 배부 차이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절단부 먼저 보시면 절단부는 우리 제조간접 원가가 일단 내가 예정 배부한 금액은 얘랑 얘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 예정 배부한 금액은 얘한테 24, 얘한테 16, 얘한테 24니까 총 나는 64를 예정 배부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립부는 우리 똑같이 조립부는 여러분 얘한테 12만 1,500원? 얘한테 4만500원, 얘한테 16만 2천 원 했으니까 얘랑 얘 더하면 예정 배부액이네요. 그렇죠? 거기 3개 더하시면 얘가 32만 4천 원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우리 예정 배부 얘기고요. 자, 이제 기말에 되면 실제 원가가 나오죠. 아까 물음 3에 있었습니다. 자, 물음 3에 우리 기말의 실제 원가가 72만이랑 356, 400 줬거든요. 자, 쓸게요. 내가 이제 12월 31일까지 기다렸더니 우리 실제 원가가 얘는 72만. 그 다음에 얘는 12월 31일까지 기다렸더니 3, 5, 6, 400.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배부 차이가 나오겠죠. 우리 이거 계산하시면요. 얘는 8만 너무 덜 뿌렸으니까 8만 과소 배부 상태가 뜰 거고요. 여러분 얘는 32,400 덜 뿌렸으니까 32,400 과소 배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갈 거고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배부 차이까지 구하면 우리 물음 3번인가요? 물음 3번까지가 배부 차이 구하는 거고, 자 이제 배부 차이 조정을 마지막에 끝낼게요. 자, 마지막 물음 4에서 배부 차이 조정은 원가 요소법으로 우리 배부 차이 조정하라 그랬고, 원가 요소법 뭔지 아시죠? 우리 원가 요소법이란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에 예정 배부액대로 정확하게 조정해 가는 걸로 제가 원가 요소법을 쓰면 실제 원가와 동일해지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확한 배부 차이 조정이라고 배웠고요. 실제 원가가 동일해지면서 얘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를 예정 배부액 비율을 그대로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뭐냐면요. 그럼 얘가 8만 과소 배부 상태가 떴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64만이 지금 이렇게 가 있거든요. 64만 원이 우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64만 원은 지금 얘한테 24, 얘한테 16, 얘한테 24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24 대 16 대 23 비율 나올 것 같은데요. 4 대 3 대 4 나오나요? 4 대 3 대 4 아니구나. 24 나누기 64 얼마예요? 얘가 37.5%, 여기 37.5% 나오고 얘가 25%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8만 과소니까 8만 너무 덜 뿌렸으니까 8만을 더 뿌리셔야 되잖아요. 그 비율을 얘 대 얘 대 얘 이 비율 잡으면 되겠죠. 원가 요소법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32,400 과소 배부인데 여러분 얘는 똑같이 32만 4천이 얘한테 1, 2, 500, 얘한테 4만 500, 얘한테 16만 2천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32,400 과소니까 32,400을 더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요 비율대로 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비율대로 뿌려 가시면 그러면 배부 차이 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걔가 우리 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게 계산을 해놓고 보면요,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풀이 방법이 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를 처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셨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푸신 게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결국 출제자가 의도한 방식대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강조하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러분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거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라는 게 잘 안 떠오르면 물음을 미리 먼저 보고 문제를 다시 푸시는 것도, 그런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게 우리 3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4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4번은 관리회계 문제인데 비교적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최근 몇 년 내에 나왔던 세무사 2차 시험 관리회계 문제 중에 저는 가장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여러분 제가 얘는 뭐 풀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 몇 가지 좀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 그러니까 몇 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신 분이 실제 시험에 계셨다, 작년에. 이런 것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가죠. 자, 여러분 얘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관련 원가 분석 문제가 기본이고요. 얘는 관련 원가 분석 주제가 우리가 총 5개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특별 주문, 두 번째가 제품 생산 중단, 세 번째가 자가 제조 외부 구입, 네 번째가 보조 부문을 운영할 건지 닫을 건지, 마지막이 제한 자원, 이렇게 5개인데 우리는 그중에 이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주제가 기본입니다. 자가 제조 외부 구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만들어 팔고 있는데 사다 파는 걸로 바꿀까? 뭐 이런 상황이죠. 자,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은 회사가, 자, 여러분 이렇게 공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의 상황만 좀 체크해 보죠. 이렇게 이걸 내가 직접 생산을 해요. 이렇게 여기다 좀 써볼까요? 내가 직접 현재 생산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외부 업체가 나타나더니 이 똑같은 제품을 자기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급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상황이 외부 업체가 나타나서 똑같은 제품이 나한테 공급을 해주마. 그럼 내가 이거 구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자, 현재 상황은 내가 이걸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걸 그냥 공장을 닫고 우리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구입해서 판매할까? 뭐 지금 이런 상황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원가는 회사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넘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변동 판매비, 고정 판매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공장을 닫으면요. 공장을 닫으면 생산을 중단하니까 우리가 뭐가 절감되냐? 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넘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절감이 되죠. 기본적으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 알고 있지만 고정 원가니까 단기적으로 절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행히 판매비가 지금 없는데 판매비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고정 판매비 얘는 이제 일단 우리 고정 원가니까 단기적으로 절감 안 될 거고요. 고정 판매비도 당연히 고정 원가니까 단기적으로 절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변동 판매비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자꾸 얘가 변동비니까 절감이 된다 이렇게 넣으시는데 이런 판매비는 판매할 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판매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매할 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판매를 계속 하는데 판매비가 왜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를 안 해야 판매비가 절감되는 건데 판매는 한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변동 판매비도 원칙적으로 절감 안 되는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 이제 문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판매비가 없어요. 판매비가 없으니까 얘는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나왔네요. 자, 물음 1번 뭐 그런 얘기죠? 자, 외부 공급업체가 1000개를 전량 뭐 공급해 주겠대요. 그러면 우리 변동 제조원가 절감이니까 이거 세 개 240은 바로 절감될 거고요. 고정원가는 원칙적으로 절감 안 되겠지만 10만 원 절감 된다고 줬으니까 이거 증분수익 넣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하나 준 거 있네요. 임대료도 생긴대요. 임대료 20만 원 증분수익 잡고 증분비용, 외부구입 비용 잡으시면 되죠. 외부구입 우리 지금 이거 1000개 만들고 있으니까 1000개 곱하기 단위당 구입원가 해서 이거 식 잡으시면 될 겁니다. 우리 정답에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물음 2도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그렇죠? 물음 2도 뭐 이게 여러분 그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얘는 자가 제조 외부 구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건지 뭐 이렇게 묻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자, 우리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얘는 공장을 닫고 외부에서 사올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산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물음 1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세무가 생산 방식을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꾸면 기존 생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고정 원가 10만 원 절감 이거 증분수익 넣으면 되겠고요. 변동 가공 원가는 직접 넘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합계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도 자꾸 시험에서 그냥 이거를 가공자 빼버리고 변동 원가의 30% 이렇게 넣어서 틀린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문제가 좀 자료를 조금 유심히 보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 원가가 아니라 변동 가공 원가입니다. 그럼 변동 가공 원가의 30% 이거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15만 원 이거 넣으시면 되겠네요. 증분수익 쪽에. 그렇죠? 그럼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작업 준비와 관련해서 묶음당 4,000원의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추가된다. 이걸 우리 증분 비용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계산해 보시죠. 우리 5개가 한 묶음이라고 하니까 1000개를 5개 나누면 200묶음일 거고요. 200묶음에 묶음당 4,000원 이거 증분 비용 되겠습니다. 그렇죠? 읽어 보시면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해 보시죠. 물음 3번 가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조금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음 1은 이런 거잖아요. 물음 1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를 사다가 그냥 그대로 팔리는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 그 물음 3은 좀 달라요. 읽어보세요. 자, 세무가 무선 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 수신 장치를 우리가 만들지 않고 외부 구입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검토하던 중 여기까지 하면 아까 그 물음 1하고 똑같죠. 자가 제조 외부 구입 내가 만들지 않고 사오자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그 물음 3의 두 번째 줄까지만 보면 무선 이어폰에 장착되던 음성 수신 장치를 생산하지 않고 외부 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자가 제조하는 걸 외부 구입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이게 물음이라고 좀 차이가 물음 1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세세한 거지만 시험에서 조금 신경 쓰시면 여러분 풀이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외부 공급업자가 공급해주겠다고 했지 뭔가 다른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물음 3은 회사 이름이 나와요. 주식회사 국세라는 애가
이제 무슨 음성 수신 장치 1000개를 공급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갑자기 회사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물음 1에 있었던 상황과 물음 3의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죠? 물음 1은 그냥 외부 공급업자가 공급해 주는 건데 물음 3은 국세가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특정 회사를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음 1처럼 단순한 외부 구입 상황은 지금 아닐 거예요. 얘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읽어보세요. 자, 국세가 음성 수신 장치를 1000개를 350원에 공급하겠다. 여러분 그럼 일단 우리는 외부 구입하니까 1000개 곱하기 3,500원. 이게 우리 증분 비용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외부 구입하니까요. 그럼 증분 비용 들어갈 거고 아까랑 여러분 똑같이 우린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까 얘는 절감될 거고요. 얘. 그렇죠? 얘는 절감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절감되는 거 증분 수익, 그다음에 이거 외부 구입하는 거 증분 비용 잡으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특정한 회사가 물음 1에 없었는데 물음 3에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일반적인 외부 구입하고는 좀 다를 거라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상황을 조금 바꾼 거잖아요.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뭐가 달라지냐? 국세 제한을 수용하면 세무가 기존 생산 설비를 이용해서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음성 수신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공해서 음성 송신 기능까지 갖춘 고급 사양의 음성 송수신 장치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1,500원 인상이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얘도 있네요. 그러면 가격이 1,500원 이상 이거 우리 증분 수익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1,500원 곱하기 1,000개 이거 증분 수익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상황이 이게 달라지네요. 얘는 단순히 외부에 구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얘를 개량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지금 팔겠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개량을 하면 가격이 1,500원 올라간다고 하니까 1000개에 1,500원 여러분 증분수익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사양의 음성 송수신 장치 개발을 위한 추가 가공은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해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그 읽어보세요. 마지막 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 읽어보시면서 물음 1에 없었던 특정한 회사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조금 더 뭔가 좀 변하는데 얘는 단순히 물음 1처럼 사다 파는 게 아니라 사다가 뭔가 개량해서 파는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 있다고요. 그렇죠? 보시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물음 4는요. 여러분 물음 4는 제가 여러분 물음 4는 제가 풀진 않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은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 일단 제가 물음 4는 총액법으로 풀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의사결정을 풀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차액법 여러분 증감분석법을 써서 그 차액법 증감분석법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해보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의 어떤 방식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차액법 여러분 이거였잖아요. 우리 지금 하고 있었던 물음 1, 2, 3까지 제가 적용했죠. 증분수익. 증분비용. 우리가 이거 분석해서 푸는 게 차익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차익법은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을 유용할 겁니다. 뭐냐면 차익법은요. 현재 어떤 상황에서 신규 대안이 등장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차익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에서 신규 대안이 등장하면 내가 이거 신규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이 변하는 증분수익, 또 신규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비용이 변하는 증분비용,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증분이익이 0보다 크면 뭐 신규 대안으로 바꿀 거고 증분이익이 0보다 작으면 신규 대안으로 우리 가지 않을 거고, 이게 우리 지금 차액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는 차액법을 하는 게 그다지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물음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푼 게 물음 4인가요? 물음 4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물음 4는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 얘잖아요. 얘. 우리가 직접 이렇게 생산하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상황을 제가 그려볼게요. 현재 상황이 있는데, 자 이제 글 한번 읽어보죠. 읽어볼게요. 자, 세무가 X1년도에 무선 이어폰 1000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음성 수신 장치 1000단위를 기존 생산 방식에서 250단위를 한 묶음으로 하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걸 검토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때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가면 학습 효과가 적용이 된다 그랬거든요. 자,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현재 우리가 생산 방식은 1000개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걸 자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얘입니다. 여러분 얘를 바꿀 거래요. 이걸 여러분 제가 신규 대안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이거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적용이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첫 번째인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문제 여기서 끝나면 저는 차익법 쓰시라고 할 겁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현재에서 신규 대안으로 갈 때 수익이 변하는 거, 증분 수익, 비용이 변하는 거, 증분 비용 분석해서 증분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보자. 이거 그렇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묶음 생산 방식으로 가면 학습 효과가 적용이 될 텐데 바꿀지 말지를 정하지 이거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그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자, 학습 효과를 쓰기 위해서 우리 뭐 자료를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안 할게요. 왜냐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뭐 굳이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그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우리 그 밑에 줄에 가시면 잘 읽어볼게요. 세무는 무선 이어폰에 장착되는 음성 수신 장치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무선 이어폰에 장착이 가능한 동일 사양의 음성 수신 장치를 외부 공급업자가 2,100에 공급을 하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세무가 X1년도 무선 이어폰 생산에 필요한 1000단위를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묶음 생산 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익이 달라지냐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가 또 등장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 구입을 줬어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 증분 손익을 어떻게 잡으라 그랬냐면, 증분이익을 여기서 얘로 바꿀 경우에 증분이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거는 왜냐면 그러니까 차익법은 제가 왜냐면 차익법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신규 대안으로 가는 거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안으로 가면 뭐가 바뀌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로 가는 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한 이익 계산을 다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상황에 대한 이익 계산을 다 해서 여기서 얘로 갈 때 우리 증분 수익, 증분 비용을 잡으라는 건데, 여러분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저희는 제가 여러분 2차 때는 총액법이라는 것도 꽤 씁니다. 총액법과 차액법을 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좀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총액법, 차액법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들을 각각 구분하실 수 있고, 이걸 좀 자유자재로 푸실 수 있으면 2차의 의사결정 관리회계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얘는요, 여러분 얘는 저는 총액법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액법은 이런 방법이잖아요. 총액법은, 그럼 저는 이 문제에서는 총액법을 추천드려요. 총액법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었냐면,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각각에 대한 이익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큰 걸, 이익은 큰 거고 원가는 작은 거죠. 그걸 고르자는 게 우리 총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여러분 정답을 총액법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신규 대안 1번을 선택했을 때의 원가를 구해요. 얘는 원가를 물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규 대안 2번을 선택했을 때의 원가를 구해요. 그 둘 중에 작은 걸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총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 1번부터 3번까지 얘네는 현재 상황에서 물음 1, 새로 어떤 사람이 외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게 걔로 바꿀 거니, 물음 2는요 현재 상황에서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거냐, 물음 3,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국세라는 외부 공급업자가 나타났는데 걔한테 구입하면 뭐 추가 가공이 또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일 거냐니까 걔는 얘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음 4는 아니라니까요. 물음 4는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외부 공급업자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얘랑 얘를 비교시켰으니까, 저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예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예측하는 차익법을 쓰긴 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총액법으로 가자고요. 총액법은 이때 원가를 다 그냥 구하시고 이때 원가를 다 구하셔서 둘 중에 이렇게 작은 걸 골라주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총액법 적용할 때 한 가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 그럼 얘는 쉽죠? 얘는 외부 구입 원가니까 여기서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원가는 외부 구입 원가니까 구입 원가만 구하시면 돼요. 구입. 그럼 얘의 구입 원가는 1000개에다가 이거 우리 문제에서 물음 4번에서요. 한 개당 2,10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하니까 2,100원. 이거 하면 여러분 2,100만 원 나오는데 이게 우리 원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얘는 210만 원인 거예요? 210만 원이죠? 210만 원이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얘는 우리가 원가를 구할 때 자, 여러분 그 직접 재료 원가 얼마인지 구하고 직접 노무 원가 얼마인지 구하고 여기서 우리 학습 효과 적용하셔야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 관자본가 구하는데 우리 변동제조 관자본가 여러분 똑같이 노무시간 노무원가에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직접 노무원가랑 똑같은 값을 쓰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그 고정제조 관자본가를 넣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정제조 관자본가를 넣을 거라면 여기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의사결정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의사결정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 고정 제조 관자본가는 매몰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 제조 관자본가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얘가 절감되지 않는 단기적으로 고정돼 있는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고정 제조 관자본가는 내가 직접 만들더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사오더라도 나와요. 이건 절감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아예 통으로 반영 안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저는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아예 통으로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생산할 경우에 증분 변동제조 원가는 얘고 사오면 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정원가를 넣겠다라고 하면 얘만 넣으시면 안 되고 얘도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정원가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거든요. 이게 매몰 원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의사결정은 보통 이런 매몰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니까 저는 뺐지만 만약에 여러분 넣을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만 넣고 여기는 빼시면 안 돼요. 넣을 거면 둘 다 넣으시고 뺄 거면 둘 다 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시험이었네요.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항상 제가 원가가 일단 일단 대체적으로 합격하신 분들하고 제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얘기를 해보면 보통 원가는 30점 이상 받으시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몇 년 강의하면서 그 세무사 2차 합격자 분들 중에 사실 합격하시면서 원가 20점 밑에 있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려면 일단 원가는 30점 이상은 가져가셔야 이게 조금 합격권에 가고 40점 받으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원가가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점수 받아가기가 쉬운 과목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요. 원가에서 최소한 30점 이상 꼭 받으셔서 올해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